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당첨금을 기대하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복권에 당첨시켜주겠다며 3년 동안 1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예측 사이트까지 만들어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부산 동구 끼리라면에서 세계 라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1인 가구, 독거노인, 이주민까지 찾아와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이웃이 된 따뜻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모든 사립 유치원생이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 지원금도 늘어나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당첨금을 기대하며 복권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심리를 악용해 로또 1등을 만들어주겠다며 3년 동안 12억 원을 넘는 돈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짜 예측 사이트까지 만들어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사무실. 겉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실제로 로또 1등 예측을 미끼로 한 사기가 벌어진 범행 거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허위 예측 사이트 4곳을 개설해 1등 번호를 알려주겠다. 당첨을 위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27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복권 구매가 늘어나는 상황을 노리고 서민들의 기대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총책과 자금 관리, 인출책, 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으로 범행 체계를 구축해 운영했습니다. 자기들이 로또 예측 번호를 알려주는 그런 배너,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고정수, 제외수라는 어떤 나름대로 그 번호를 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형태였고. 경찰은 지난 7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4개월간 계좌 흐름을 추적하고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외로 도주했던 공무원까지 포함해 일당 10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로또 1등 번호가 예측될 수가 없습니다. 그 1등 번호가 예측된 것은 우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SNS에서 로또 1등 번호라고 광고라든가 그런 문자 메시지는 전부 다 사기니까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작은 희망에 기댄 서민들의 마음을 노린 범행. 경찰은 특히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지난 5월 부실 운영으로 논란이 된 기장 세계 라면 축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같은 세계 라면이란 이름이지만 부산 동구 끼리라면에서 열린 행사는 달랐습니다. 주민과 학생, 1인 가구, 이주민 등 너나 할 것 없이 편하게 찾아와 라면 한 그릇을 끓이며 이웃이 됐는데요. 화려함은 없지만 진심이 담긴 현장,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릇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 일본 미소라면부터 베트남 쌀국수 라면에 새우라면, 중국 마라탕면까지 맛도 향도 다른 15개국의 라면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 동구 끼리라면에서 열린 세계 끼리라면 대회입니다. 처음 보는 라면이지만 추천도 받으며 직접 골라 끓이고 한 공간에서 함께 따뜻한 한 그릇을 먹다 보니 특별함은 더해집니다. 베트남 쌀국수를 먹게네 부드럽고 맛있어서 인사하고 갈랐고 앉아서 말도 못하고 참 좋더라 그래 가보시오 그러지. 그게 내 말 듣고 오는 사람도 있어. 동구 끼리라면은 라면의 매개로 1인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지역 돌봄 사업. 이번 행사는 방문객들이 새로운 세계라면을 맛보는 기회도 넓히고 다문화, 이주 가정까지 포용하기 위해 고심 끝에 마련됐습니다. 오면은 좋습니다. 여기 다 주민들이 와서 즐겁게 잘
잘 먹어주고 이 앉아서 보니까 해외 온 기분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이런 게 생겼다는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흘간의 행사 동안 방문객만 400여 명.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평균 5, 60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꾸준히 찾았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이 기간에는 세계라면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이어졌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라면 가게 오셔서 맛있게 라면을 잘 드시고 계시는데 또 이 세계끼리 라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 라면도 경험하시고 동구에는 이주 배경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자기 고향의 맛을 느끼고 너무 좋고 또 동구의 살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무료 세계라면까지 더해져 특별했던 이 공간 동구 끼리라면 뒤에는 주민들이 혼자가 아닌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오게 하려는 실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만든 작지만 따뜻한 변화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면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또 같이 공감하고 또 서로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소박한 그런 공간으로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21일 기본설계 부적격 사유 발생 이후 7개월 만에 공기를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해 새 입찰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과학적 검증 없이 기간만 늘린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는 국토부가 2023년 전문가 검토를 통해 84개월 공기를 확정했던 점을 강조하며 공기 연장은 건설업계 수용성에 따른 자기 모순적 판단으로 시민 기대를 저버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정부가 남은 행정 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조기 착공을 실현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완성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모든 사립유치원생이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 유아 보육료 지원금도 확대되면서 학부모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 의회는 21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만 3세에서 5세 유아 학비를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월 41만 원인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는 내년에 19만 원을 추가 지원해 60만 원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에서 5세 유아의 보육료도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 지원됩니다. 부산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위와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시민사회 토론회를 열고 침례병원 파산 이후 8년째 지속된 동부상권 의료공백 사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현재 동부상권의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급성기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산시가 건정심에 제출한 회복기 병원 계획은 응급, 중환자 기능이 없어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00병상 규모의 지역 완결형 포괄 2차 병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필수 진료과와 응급의료센터, 감염병 병동을 갖춘 복합형 공공병원만이 지역 의료 전달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학교법인 동의학원 제6대 이인옥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이인옥 신임 이사장은 숙명여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유아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동의대 부속 동의어린이집 원장과 동의학원 상임 이사를 역임하는 등 학원 현장과 행정을 폭넓게 경험해왔습니다. 임기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9년 6월 10일까지입니다. 동의대학교 석다가트홀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서 이인옥 신임 이사장은 국가 발전과 지역 혁신을 이끌 인재 양성과 사회 공헌에 본분을 다하고 100년 지대계를 실현하는 부산의 대표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966년 설립된 학교법인 동의학원은 산하의 동의중학교, 동의고등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의대 부속 한반병원과 동의병원, 동의대 부속 동의어린이집을 두고 있습니다. 기장군이 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관광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2월 열린 대회에서 환경부문 대상을 받은 데 이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도 관광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언제 단풍이 물들었나 싶었는데 이제 초겨울 찬바람이 손끝까지 느껴지시죠? 그래도 11월, 아직 가을은 가을입니다. 합천 가야산 소리길은 스쳐 지나가는 가을을 붙잡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과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져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물소리 가득한 가야산 소리길입니다. 거울 같은 물에 단풍이 마치 붉은 연지처럼 비친다고 해 이름 붙여진 홍류동 계곡. 소나무 숲 사이 흐르는 물이 큰 바위에 부딪혀 내는 소리가 신라말 대문장가 최치연 선생의 길을 먹게 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갓과 신만 남겨두고 신선이 되어 사라졌다는 전설도 전해질 만큼 신비롭습니다. 하천 소리길이 너무 좋다고 해서 한번 왔어요. 그런데 막바지라서 그런가 단풍이 좀 덜하지만 물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감동받고 있었어요, 지금.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 가을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가야산 소리길은 이제 만추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야산 소리길은 대장경 테마파크부터 해인사 입구까지 약 7km로 이어집니다. 이 대체로 경사가 완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도 좋습니다. 어느새 걷다 보면 소리길의 끝은 마지막인 국가유산 해인사에 다다릅니다. 우리 대구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해인사 옆에 소래길이 굉장히 좋네. 전 처음이거든요. 근데 물도 깊고 바위도 크고 이제 가을이 가는 것 같아가 조금 아쉽습니다. 몰아칠 찬바람에 몸이 움츠러든다면 차 안에서 늦가을을 만끽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리길의 초입 대장경 테마파크 앞에 만들어진 메타세커이아 길은 숨은 명소입니다. 끝없이 높은 가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노을이 내려앉은 듯 붉은 빛은 11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통영시가 내년 1월부터 관내 3개 섬에서 섬택시를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는 섬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욕지도와 한산도, 사량도 등 3개 섬에 섬택시를 각 1대씩 총 3대를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섬택시는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되며 주민들은 세대당 월 3회, 1회 이용 시 1,0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조선은 지속가능 경영 성과와 전략을 담은 2024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친환경 선밭 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등 5대 중대사항에 대한 활동과 향후 방향성 등이 담겼습니다. K조선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ESG 가치 실현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차로와 철로로 단절된 개발 중심의 도심 환경을 생활 공간과 연결,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15분 도시 해피챌린지 궤법 감전 생활권 준공식이 사상 광장로 그린카펫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사상 광장로 580m 구간의 노상주차장과 차로를 정비해 보도를 넓히고 선형 공원을 조성해 내년 2월 완공될 괴내마을 사상공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해 낙동강, 사상역, 괴내마을까지 생활권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총 15개 과제 362억 원 규모의 2차 해피챌린지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동서 이음길 정비와 반려동물 숲속 산책로, 낙동제방 인생꽃길, 사상공원 물놀이터 조성 등 남은 사업도 단계적으로 이어갑니다. 부산 지역 청년 1인 가구의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안심 원룸 시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경찰청과 부산도시공사는 21일 수영구 소재 청년 임대주택 2개소 49세대를 대상으로 AI 기반 비명 인식 비상벨 4대와 외벽 침입 감지 장치 10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 증가로 높아진 침입, 스토킹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이 제안해 자치경찰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AI 음성감지 기능이 적용된 안전장치를 청년 임대주택에 도입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